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호흡이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오전에 좀 급하게였다면은 오후에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졸지 마시고 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해 주실 분은 저희 GD 사우스코리아 펠로우로 활약을 하시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 많은 학교와 교육형 단체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청 배꼽 빠지는 강의로 유명하신 정재우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우입니다. 네. 소개 저는 원래 잘 안 하는데 안국말 같은 그냥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 작년까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뭐 잠깐 쉬어가면서 하천대학교에서 좀 제의가 들어와서 소프트웨어 강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펠로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혁신교사라고 하는 그 인증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했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현직 교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서 잠깐 쉬어가지고 그냥 올해는 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었고요. 이번 세션은 뭐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난이도가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보시니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신데 네, 혹시 따라오기 힘드셔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네, 혹시 컴퓨터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네, 안 계시면 안 돼요. 네, 아셔야지 컴퓨터 조금 할 줄 아셔야지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혹시 구글 클래스룸이 뭔지 모른다. 역시 그렇진 않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배우려고 하시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뭐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구글 클래스룸을 도입하기 전과 후는 뭐가 달라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도입하기 전에는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또 그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학생 참여 중심, 뭐 그다음에 과정 중심 이런 걸 바뀌게 되고 우리 혁신학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학교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도입하시고 나면 아마 이런 마음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도입해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좀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맞는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구글 클래스룸이 뭔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학교에 가셔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글 클래스룸은 원래는 G수트 for Education이라고 하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용 솔루션이 있어요. 네, G수트라고 하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교육용 기능을 덧붙여가지고 학교에 제공하는 솔루션이 G수트 for Educ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에듀케이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구글 클래스룸이 이 G수트 에듀케이션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클래스룸만 쓰실 수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뭐 용량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많이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G수트 에듀케이션 도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클래스룸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이 솔루션인데 전체 솔루션 중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빈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거의 대명사처럼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글 클래스룸도 동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 도입하는 게 쉽나요? 라고 물어봐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맞아요. 네, 근데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7년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있던 학교에서. 그때 도입할 때만 해도
교육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네.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봐요. 어떤 교육청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지금 이제 서울 경기권이 이런 뭐 클래스룸을 접할 그런 강의나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세팅해야 되는 절차가 좀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보부 선생님한테 이제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교육청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안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학교가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2월 달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한 전국에 3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가 그 GG 페이스북에다가 그 구글 그 G스트 에듀케이션을 도입한 학교 그 구글 맵이랑 지금 서티파이드 그 에듀케이션 인증을 받으신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 구글 맵을 공유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뭐 최신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50개인가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몇 개월 사이에 거의 2배 가량 늘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거 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은 그냥 바로 콜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평균적인 세팅 시간은 보통 2주 정도 잡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담당자 일주일 휴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담당자 일주일 휴가, 교육청 담당자 일주일 휴가, 그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추석. 네, 그래가지고 2달 걸렸어요. 2달. 이거 하는데 2달 걸렸어요. 근데 보통은 빠르면 일주일, 느리면 한 2주 이내에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정 넉넉하게 한 2주 정도면 세팅이 완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 에듀케이션 인증하실 때 평가판을 줘요. 네, 처음에 G스트 에듀케이션 하기 전에 G스트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에듀케이션 인증을 받는 건데 그 절차를 하기까지 한 2주 정도 무료 체험판 기능을 줘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인증받기 전까지 이제 되면은 바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구글에다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면 연장을 해줘요. 네, 한 번인가 2번 해서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세팅을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슬라이드 다 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똑같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제 뭐 서울 경기권 해가지고 조금 세팅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여기 사이트 그 평택 성동초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종필 선생님께서 자기 사이트를 다 해놓으셨어요. 자기 사이트에다가 뭐 도메인 구축하는 방법, 뭐 MX 세팅하는 방법 해가지고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은 이제 웬만한 학교에서는 그냥 거의 매뉴얼처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메인 인증하실 때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메타 태그 삽입하는 게 제일 쉬워요. 네, 메타 태그라고 역시 정보 선생님 계세요? 네, 안 계시네요. 네.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드시면 맨 위에다가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냥 요거 태그 한 줄만 넣으시면 바로 인증이 돼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각자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 그 홈페이지 주소 있죠. 그걸로 이제 그 G스트 에듀케이션 계정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구.hs.kr이라고 하는 그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을 우리 계정으로 쓰기 위해서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도메인이 우리 학교 거예요라고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교육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줄 경우에는 거기 전화해서 협조를 하시면 되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거니까 님들이 하세요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네, 직접 하시면 되는데 요거 방법도 그 매뉴얼에 다 있어요. 그 박종필 선생님 매뉴얼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관문이에요. 다 끝나고 이 도메인은 우리 학교 학생이랑 교직원만 쓸 거예요라고 하는 그 학교 단체의 장이 메일을 보내야 돼요. 네. 제일 까다롭죠? 네. 초중고는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그냥 바로 가셔서 이거 할 거예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도입하실 때 거의 학교장에 사인이 떨어져야지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거의 쉽거든요. 제가 대학을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대학에 가가지고 하시면 돼요라고 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교장 선생님은 되는데 거기는 학장님이잖아요. 학장님이나 총장님한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전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꼭 그분이 안 보내셔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하고 제가 대신 메일 보냈어요. 네, 근데 요게 영어로 보내야 돼요. 요 내용을 영어로 보내셔야 돼가지고 요건 이제 번역기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 영어 선생님 주변에 계시면 그냥 두 줄 해주세요라고 하고 마지막에 하이 그다음에 땡스 마지막 쓰시면 돼요.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절차까지 다 끝나시면 이제 짠 하고 세팅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걸 쓰려고 봤더니 학교 선생님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반응이 있었어. 어떡하지?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 클래스룸을 도입하기 전에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흡사 그 조선시대 말기에 그 세국정책을 보는 것 마냥 네, 선생님께서 강한 거부감을 이렇게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이거 뭐 좋더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네, 직접 가가지고 실습을 해요. 제가 실제로 강의를 가면 2시간 수업을 보통 하거든요. 1시간은 제가 클래스룸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한 30분 정도 드리고 나머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실제로 실습을 제가 해드려요. 네, 클래스룸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실습하는 거 해보지 아셨죠? 네, 지금 제가 2월달에 하신 학교 선생님 한 분 오셨는데 실제로 해요. 그걸 하면은 대단해요. 정말 이제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써보시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반응이 와요.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그때만 그래요. 네, 그때만. 네. 실제로 제가 2월달에 고등학교 한 곳을 가서 전체 강의를 해드리고 전화가 왔어요. AS 한번 더 해달라고. 6월달에 한 번 더 갔어요. 네, 가서 더 해드리고. 네. 근데 사실 이런 반응이 일상적이라기보다 거의 대중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 저도 겪어보니까 되게 보수적이기도 하시고 그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크시잖아요. 네. 내가 하던 거 해야지. 특히 나이 드시는 선생님들일수록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저희 학교에 저 혼자 썼었거든요. 처음에. 정보 선생님 10분이 계신데 저 혼자 썼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 다 안 쓰세요.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0대 선생님 혼자 와가지고 이걸 쓰겠다고 하니 뭐 하겠어요? 그래 안 하지? 그래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네, 모든 선생님들이 쓰겠다는 거는 처음엔 불가능해요. 그 아까 김연 선생님 있잖아요. 중앙기독중학교 거기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꿈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쓸 때는 그냥 나, 너, 우리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많이 듣던 멘트죠? 네, 그렇게 점점 넓혀간다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속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끼리는 다 이런 거를 쓰고 싶어 하시고 도입을 하길 원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 이런 선생님들한테서 위안을 얻으시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전파해 나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월달에 서울대 학교였는데 지금 제가 7월달에 강의를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5개월도 안 된 사이에 학교가 2배가 늘었어요. 2배, 3배가 늘었어요. 이거는 구글 클래스룸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선생님 자발적으로 쓰시길 원하셔서 학교에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에 가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몇 개밖에 안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을 겨우 설득을 했어요. 쓰자 썼는데 학생들이 잘 몰라요. 수업 시작하면은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걸 쓰기 전에는 그 한 달 동안 애들하고 기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느라 지쳤는데 제가 이걸 2학기 중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그때는 수행평가 할 때죠. 네, 그 축제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이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저는 살짝 모르겠어요. 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기 왜 와가지고 내가 이걸 듣고 있는데 왜 너는 이런 얘기 안 해주고 이런 얘기 분명히 이 반응 나오세요. 네, 근데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학생들이 모른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보다 애들이 더 잘해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정말 그냥 로그인하고 그런 것만 가르쳐주면 지들이 알아서 해요. 정말로. 네. 저도 한 달 정도 고생했거든요. 계정 세팅하고 애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공유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한 달 딱 하고 나니까 애들한테 조별과제 내 2인 1조로 프레젠테이션 해봐야 돼 라고 하면은 지들끼리 주기되는 발표를 내요. 왜냐면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죠? 네. 자기 그 프레젠테이션 하나에 2인 1조 프레젠테이션 하나에 내 수행평가 점수 15점 30점에 걸려있으니까 해요.
하면서 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 선생님들께서는 도입하시기 전후에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만 걱정하시면 되죠.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반응만 걱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서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도 겪어보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도입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더라라고 하는 문제들을 종합해보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4가지가 나와요. 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과제를 주거나 숙제를 주거나 너희들끼리 뭐라고 뭐 조별과제 해, 너희들끼리 뭐 해와 발표해와라고 하면 이 4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요. 네. 대학교에도 그래요. 사실. 네. 제가 대학 강의 가서 이걸 이제 숙제를 과제로 바꿨어요. 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애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것들을 클래스룸을 도입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일 쉽네요. 첫 번째, 집에 두고 왔어요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 그래도 공부 나름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안 그래 보이죠? 죄송합니다. 숙제 집에 두고 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그 새요. 네, 이런 반응이 처음에는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화를 내고 싶은데 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네, 좀 이런 마음들이 클 거예요. 그냥 다 놓아버리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애가 어려고 달래가지고 해야지라는 마음은 초임 때 있는데 한 10년, 20년 하시면 그래, 네가 그렇지 고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 두고 왔어요라는 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은 모든 자료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구글 드라이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과제 이제 제출하는 걸 보시면 과제 제출 목록에 완료한 학생, 완료하지 않은 학생이 나와요. 그 완료하지 않은 학생을 봤을 때 이제 2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첨부 파일이 없는 경우,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과제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과제를 한 번은 열어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에 과제를 한 번 이상 열면 네, 여기 자료를 뜨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그 발표 올린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사본을 준다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걸 설정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그 과제 눌렀을 때 그 과제가 학생들의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두고 왔다라는 게 이제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과제를 여러는 봤으니 네가 과제를 했는데 안 낸 건지 과제를 안 했는데 그냥 여러만 본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게 깨져요. 대단하죠? 네. 그럼 2번째, 집에 두고 왔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이건 제가 있던 학교에서 의외로 많았었거든요. 집에 컴퓨터가 없대요. 아니면은 집에 한글, 워드, PPT,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없대요. 컴퓨터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대요. 아니 유료잖아요 이게. 뭐 물론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받겠지만 정보교사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정보거든요. 정보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 받으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디지털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안 통해요. 드라이브에 가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르면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나오거든요. 네, 워드 한글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 프로그램이요. 그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어요. 네.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떤 컴퓨터든지 할 수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가 안 통하죠. 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문서, 구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각각의 개별적인 앱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거기서 켜가지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다 돼요. 네. 이 얘기는 이것도 안 통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핑계가 하나 더 되죠. 저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이거 하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학생들이? 네. 죄송합니다. 얘기가 나와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앱 다 다운받아 있어요. 모바일에서 다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도입하시게 되는 GSFE 계정은 구글 계정이랑 똑같아요. 구글 계정이랑 똑같은데 그게 이제 뒤에 도메인이 우리 학교 도메인으로 붙으면서 관리자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권한 설정 다 되고요. 뭐 접근 제어하는 거 다 되고 아까 크롬북 할 때 설명 드렸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결국에 모바일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제가 그 앱 소개해드리면서 나왔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를 모바일로 편집한 거예요. 다 돼요. 그 얘기는 컴퓨터 검색이 안 돼. 하나 남았죠 그러면? 요즘 학원 애들 많죠? 시간이 없어요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꼭 집에서 해야 될까요? 다들? 아니죠? 네, 버스에서 할 수도 있죠. 네. 자, 구글 제가 플레이스토어 기준이에요. 제가 아이폰을 안 써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인데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문을 제가 검색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얘기를 깰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 이동중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가 요 자료를 A4 구글 문서에서 만든 건데 A4 한 장 조금 넘어가요. 네. 여기 학생들 수행평가 때 하려고 만든 설문지거든요. 아 설문지 그 문제지. 요거 제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한 10분 걸리는데 그동안에 제가 핸드폰으로 톡톡톡톡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도 이제 등하교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요걸 잘못 쓰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실제로 물어봐요. 선생님도 시간 없으시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난 자야지. 아 이거잖아 자야지 라고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도 이게 다 깨져요. 그럼 결국에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핑계거리가 안 통하게 돼요. 그래야 제가 아까 그 앱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되게 잔인하세요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다 깰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꼭 만능은 아니지만 네, 구글 그 클래스룸과 그 G스프 에듀케이션을 활용하셔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수업, 더 많은 수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근데 이제 요걸 다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죠? 학생들 그 정액제 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와이파이, 핫스팟, PC방. 네. 핫스팟은 뭔지 아세요? 네, 젊은 사람이 아실 거예요. 자기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남한테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창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일진 애들이 그 왕따 애들 데이터 뺏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인터넷 요즘에 꼭 한 반에 한두 명 이상 데이터 무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켜달라고 해. 켜달라고 해. 요거 보통 한 디바이스에 8대까지 붙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 데이터 무제한 켜놓으면 네, 데이터 쓰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의외로 구글 그 솔루션들이 데이터를 많이 안 먹어요. 네,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이거 게임 한 판 더 하면 돼. 네, 그리고 와이파이 많이 잡히죠? 요즘 대학생들 어디서 과제하죠? 카페에서 하죠? 네, 저희도 가서 핸드폰 들고 폼나기 과제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안 된다. 난 컴퓨터가 좋아요라고 하시면 돈 들고 PC방에 가세요. 네. 과제 1시간 하고 데드 1시간에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깨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별 과제를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별 과제를 했을 때 누가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요거는 이제 구글 슬라이드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저기 구글 덕스 이런 데서 다 똑같아요. 네.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버전 기록 누르시면 버전 기록 보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우측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게 이제 시간이랑 일대별로 일자별로 해가지고 누가 어디 수정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거 나중에 문서 제가 링크 여기 드렸잖아요. 아 요건 안 드렸네요. 네, 요거는 이제 개별 과제라서 안 보여드렸는데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지금 초록색 학생 있죠. 초록색 학생이 과제를 90% 다 했어요. 보라색 학생은 뭐였는지 아세요? 요 마지막 슬라이드 있죠. 여기 순서도 그리는 건데 요거 화살표만 그렸어요. 네. 이게 다 나와요.
시간대별로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과제를 진행했는지 다 나오고 과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네가 어떤 슬라이드 있고 어떤 슬라이드 했다고 그래 까보자. 그래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만드실 때도 뭐 만들었다가 이제 뭐 백업 같은 거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실 때 여기 히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확 쭉쭉 하시면 돼요. 그럼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거 롤백 기능도 같이 있어가지고 추천드리는데 조별과제 할 때 의외로 좋더라고요. 기여도 같은 거 이제 궁금하시면 기여도 점수를 만약에 주실 때는 이런 걸로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강의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은 꼭 선생님들 이런 반응 나오세요. 되게 사악하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저 똑같이 주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조별과제 선생님들도 주시면 4명 있으면 1명 몰아서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저한테 1분이 남았는데 질문 없으시죠? 네. 혹시라도 여기서 질문 같은 거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안 해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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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에 이게 있으시길 바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뜨고 그 학교에 사용을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립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3년 동안 사립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제가 강의를 다닐 때 그 전 학교에 있던 계정을 그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실제로 여기 선생님도 제가 그때 다니던 그 학교 계정에 테스트 계정 제가 20개 만들어가지고 제가 해드렸거든요. 네. 안 지우면 돼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저였는데 제가 그만두면서 네. 안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원래는 지우는 게 맞죠. 네. 그건 이제 그 학교 쪽하고 협의를 좀 하시면 또 그 수행평가 과제를 내실 때요. 네네. 그때 그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과제를 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네, 수업 시간 내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 네, 저는 전공에서 해가지고 저한테 실습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는 이제 크롬북 있으시면 크롬북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종이로 하셔가지고 채점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글하고 어떻게 연결을 그 학생들이 그 출석 이런 거를 그 파일을 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익평가 채점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 편법이긴 해요. 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다 수업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도와주거나 베끼거나 이런 거는 이게 문제가 없었던 네, 네, 저 거의 없었어요. 웬만하면 저는 2인 1조로 묶어가지고 수익평가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실습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시험만 코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남들 걸 뺏긴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과목마다 좀 편차가 되게 커요. 어떤 과목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과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해당 과목 선생님들 조금 더 많이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행평가를 할 경우에 컴퓨터를 쓸 수 없는 환경이면은 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조금 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오프라인으로 뭔가 좀 하는 방법이 같이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휴대폰도 못 쓰거든요. 네, 맞아요. 안 돼가지고. 네, 저도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메일 주소 이게 보내시는 분들이 100명에 한 분 되실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보내시긴 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보내시긴 하시는데 대부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럼 혹시라도 제 강의나 아니면 나중에 또 도입할 때 뭐 궁금한 게 있다 한번 와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원하시면은 메일 주소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친절하게 쌩까지 안 할 거고요. 친절하게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명히 달랐어. 뒤에 있었어.